안녕하세요. 모여라 소확개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보던 미국 빅테크나 성장주,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낯선 곳, 바로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스닥에 갓 데뷔한 따끈따끈한 신상 주식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서 중동 기업을 만나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 종목 등장부터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뜨거운 감자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상장한 지 겨우 9거래일 만에 주가가 87%나 폭등을 합니다. 와, 그런데 그 정점을 찍은 바로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25%가 그냥 수직으로 꽂아버립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안전벨트도 없이 그냥 튕겨나간 수준인데요. 도대체 이 짧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그냥 신규 상장주니까 변동성이 크겠지 하고 넘어갈 수준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오늘 저희는 이 격렬한 움직임 뒤에 숨겨진 이유,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자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이 엄청난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티커 심볼 AHMA, Ambitions Enterprise Management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지금부터는 그냥 편하게 AHMA, 우리끼리는 아마라고 부를게요. 이 회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랍에미리트의 심장, 바로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주가가 춤을 추는지 그 프로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회사의 본질, 즉 펀더멘털을 아는 게 모든 분석의 시작이니까요. 여기 AHMA의 핵심 정보가 싹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UAE 두바이, 산업은 여행이랑 이벤트 관리네요. 특히 마이스 서비스가 주력이라고 하는데 이 생소한 단어는 잠시 후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장일은 2024년 10월 21일, 비교적 최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건 일단 다 제쳐두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맨 아래에 있는 시가총액입니다. 약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3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스닥에서는 정말 갓난아기 수준인 거예요. 초소형주,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캡 주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시총이 작다는 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적다는 거고, 그 말은 즉 아주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AHMA의 롤러코스터,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프로필은 대충 알겠고, 그래서 얘네가 정확히 뭘로 돈을 버냐? 이게 궁금하시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행, 이벤트,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이들만의 경쟁력은 뭐고 어떤 시장을 공략하고 있을까요? 아마의 핵심 사업, 바로 마이스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건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Exhibitions의 앞글자를 딴 용어인데요.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우리나라의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들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여행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이벤트 산업인 거죠.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여는 국제회의, 우수 직원들 포상으로 보내주는 해외 연수, 아니면 대규모 박람회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총괄 운영해주는 B2B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는 바로 이 분야에서 특히 중동의 허브인 두바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 기업인 셈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사업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70%가 방금 설명드린 마이스 서비스에서 나와요. 압도적이죠? 그리고 나머지 25%가 일반 관광객 대상 투어 상품, 5% 정도가 뭐 결혼식 같은 개인 이벤트 관리에서 발생하고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회사의 실적은 전 세계 기업들의 경기와 투자 심리에 그냥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허리띠 졸라맨다고 마케팅 예산 줄이면, 그렇죠, AHMA의 실적은 그냥 바로 직격탄을 맞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이 회사의 명과 암, 강점과 약점을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먼저 좋은 점, 역시 가장 큰 무기는 중동 지역에서의 꽉 잡고 있는 현지 네트워크겠죠.
이런 이벤트 사업은 현지 정부나 호텔, 수송업체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또 두바이라는 도시 자체가 가진 국제 허브라는 이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 강점입니다. 반면에 약점도 아주 명확해요. 매출의 90% 이상이 UAE라는 딱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이건 그 나라 경제가 휘청하면 회사도 같이 휘청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너무 한쪽에 쏠려 있죠. 그리고 사막 기후다 보니까 너무 더운 여름철에는 행사가 거의 없다는 계절성 리스크도 있고요. 당연히 브랜드 인지도는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하고요. 좋습니다. 이제 IHMA가 어떤 회사인지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지금부터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 초기, 그야말로 난리법석이었던 주가 흐름을 데이터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AMHA는 주당 4달러라는 가격으로 나스닥 시장에 쇳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4달러라는 숫자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비극과 희극의 출발점이니까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불과 9거래일 만에 주가는 7달러 48센트까지 그냥 수직으로 솟구칩니다. 공모가 4달러 대비 무려 87%나 폭등한 겁니다. 와,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환희를 안겨줬고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파티는 정말 짧았습니다. 최고점을 찍은 바로 다음 날 주가는 하루 만에 25%가 폭락하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상당 부분 토해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급등락이 나타난 걸까요? 이제 데이터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상장 첫날인 10월 21일 약 293만 주, 거래량 괜찮게 터지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했죠. 그리고 29일, 30일 이틀 연속 급증하면서 최고가 7.48달러를 찍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31일에 마이너스 25% 폭락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래량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날 293만 주에 달했던 거래량이 주가가 최고점을 찍던 날에는 40만 주대로, 그리고 폭락한 날에는 고작 14만 주 수준으로 그냥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단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상장 첫날의 저 거대한 거래량 기둥과 폭락일의 저 조그만 기둥.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유동성 부족.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이 급격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은 누군가 많이 팔아도 그걸 사주려는 사람이 충분하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메마른 주식은 단 몇십 주 매도 물량에도 주가가 폭포수처럼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AHMA 주가 롤러코스터는 기업 가치가 변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극심한 유동성 부족 현상이 만들어낸 기술적인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변동성이 우리 투자자에게는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분명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잘못 발을 디디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냉정하게 저울질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투자 판단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왼쪽 기회 요인부터 보죠.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여행 살아나고 있고 두바이 엑스포처럼 중동에서 대형 이벤트가 계속 열리는 건 분명 긍정적이죠. 또 추정치이긴 하지만 PER이 8배 수준이면 좀 싸 보이는데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위험 요인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앞서 계속 강조했던 낮은 유동성 리스크가 있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펌프 앤 덤프. 이런 작고 거래량 없는 주식들은요, 작전 세력들의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인위적으로 주가 확 끌어올렸다가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그런 투기적 움직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 같은 해외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부족해서 위험하다. 이거 전형적인 펌프앤덤프 패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고성 글들이죠.
물론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만약 이 종목에 정말 관심이 생겼다면 어떤 점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최종 체크포인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올라오는 공시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0K라고 불리는 연차 보고서가 나오면 회사가 말하는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찍힌 재무 상태를 내 두 눈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량. 제가 오늘 계속 강조했죠. 이 주식의 가장 큰 리스크가 유동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최소 50만 주 이상 꾸준히 유지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섣불리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포트폴리오 비중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고위험 자산에 내 전 재산을 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만약 투자한다면 손실을 봐도 내 전체 자산에 큰 타격이 없는 수준, 가이드라인으로 5% 미만으로 비중을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AMA는 안정적인 배당이나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의 위험을 온전히 감수하고 그 안에서 높은 수익을 노리는, 즉 고위험 고수익 성향의 매우 공격적인 혹은 투기적인 투자자에게만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AHMA는 아직 시장이 발견하지 못한 중동의 숨겨진 보석일까요? 아니면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뜨거운 사막의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그 판단은 결국 오늘 저희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AAMA처럼 흥미롭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서 혼자 분석하기 막막하셨죠?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상세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